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물어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통합의 절대 명분이자 당론인 무공천을 철회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파였던 친노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데, 무공천 관철에 정치 생명을 걸었던 안철수 대표의 운명,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한다. 네,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호 2번이 사라질 뻔하다가 이제 다시 부활한 거죠? 살았습니다. 살았습니까? 2번. 2번, 기호 2번, 기호 2번. 자,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네.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원망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민주정치는 정당 정치고 그렇죠.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정당은 공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하지 않는다. 한다. 몇 달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국민은 관심이 없어요. 이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이 4시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 기초선거, 지금까지 기초선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렬히 비판했는데, 기존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단체장들은 뜨끔하겠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전부 뭐 이상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많이 개선됐어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역대 지방선거에서 특히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많이 당선되는 지역은 네. 늘 그러한 비리가 발생돼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위 공천 장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안철수 대표께서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자 그렇죠. 하는 각오의 말씀이지 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접한 첩보에 하면 어젯밤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에서는 무공천으로 결정 날 거다 이런 의견이 우세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제 저도 그 SNS에 네. 그러한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도 어쩐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공천을 가장 처음부터 네. 강하게 주장한 게 저였는데, 그렇죠. 막상 당원 국민 50대 50으로 한다고 하니까 네. 자신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본회의가 열리니까 백인 백색이고 10인 10색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주장한 공천제가 오히려 무공천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아, 그건 또 왜 하니까는 통합을 네. 그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 안철수 대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제 마음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랬어요. 근데 근소한 차이라도 그 국민 여론에서는 그 국민 여론은 그러니까 무공천이 맞다고 나왔어요. 더 그래서 많게 나왔죠. 투표도 민심이 하는 건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데 정당은 네. 당심과 민심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발표한 게 네. 당원 국민 50% 50%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약속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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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탓할 필요 없고, 단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네. 안철수 대표도 결과에 승복하겠다. 네. 네. 내 주장은 무공천이지만은 당원과 국민이 공천으로 한다고 하면은 승복하겠다라고 예. 했으면 오늘 10시에 발표해서 예. 아, 딱 승복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뭔가 좀 사족이 있어요. 한 6시간 동안 네. 두 대표가 두문불출하고 네.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네.
하는 구실을 주는 정치는 뭔가 안 해야 된다. 정치적 결단이 부족해 보이는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우리 두 대표 리더십 없다 가면은 다음에 저 공천 못 받죠. 네. 아니 어쨌든 간에 뭐 그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걸 매개로 해서 이제 당이 말하자면 합치기까지 했는데 이게 그냥 공중에 그냥 붕 떠버리니까 좀 낯뜨거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을 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은요. 청와대에서 나홀로 결정해가지고 명령에 따르라. 네. 네. 그러한 정치는 오래된 구정치입니다. 네. 네. 비록 자기의 주장과 소신이 있을 망정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새로운 새 정치이기 때문에 비록 안철수 대표가 좀 마음을 상하더라도 네. 저는 그렇게 안철수 대표에게도 얘기했어요. 네. 이러한 시련과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대중 정치인으로 네. 발전하고 네. 가고 있다. 음. 슬기롭게 극복해서 승리를 향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중 정치인으로 커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이제 안철수 현상 그 이제 상당히 그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던 이런 부분이 꺾어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새 정치는 늘 추구하는 거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치는 선비적 문제 의식도 가져야 되지만은 상인적 그렇죠. 현실 감각이 훨씬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추구했던 새 정치라고 하면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선비적 문제 의식이었겠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 또 공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현실적 상인 감각을 키우기 때문에 저는 대중 정치인으로 굉장히 제대로 들어섰다 근데 이렇게 철수를 봅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철수를 4번씩이나 하고 이게 뭐 한 번 철수, 2번 철수까지도 모르겠는데 철수를 4번씩이나 하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데미지가 갔다 내상을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철수가요.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자랑스러운 철수입니다. 아, 뭐 이번은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이 4번째잖아요, 어쨌든. 그 4번째 다 저는 이해를 해요. 서울시장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네. 안철수 대표는 더 성장했고 대통령 후보를 양보함으로써 네. 야권 단일화의 기틀을 만들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희망을 국민에게 주었고 또 야권 통합으로 합당을 철수를 하면서. 함으로써 6.4 지방선거도 3자 구도가 아니라 양자 구도를 만들어주고 이번에도 자기 주장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뜻을 따르는 철수는 100번 해도 좋다. 이제 박지원 의원은 아름다운 철수라고 보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지지를 하고 어쨌든 저는 여야가 모두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하고서 이게 국민을 우롱한 게 아닌가 참 우리 정치 후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뭐 여야 다 공약을 한 것 자체가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잘못된 진짜 거 넌센스죠. 넌센스예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 문재인, 예, 안철수 세 분 다 세 분 다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그때 야, 제가 이게 좋은가 차라리 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대통령 후보였으면 나는 한다 예. 했으면 지금 더 높이 평가를 받을 텐데. 어쨌든 친노 그룹 등 그 당내 그 강경파들 그 무공천 철회를 압박했던 강경파들이 안철수 대표 흔들기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네. 사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공천해야 된다고 작년 7월부터 수없이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도 앞장서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대표가 결정하면은 당론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사실 친노 말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저도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서면은 될 일도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에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걸 저는 문재인, 네. 손학규 그 몇 분들을 수차례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네. 친노 강경파들이 이번에 득세를 했다. 저는 뭡니까? 아니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해야지 또 이제 글쎄, 재미가 그렇더라도 있으니까. 저는 뭐예요? 제가 친노입니까? 친안철수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천을 민주당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선거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굉장한 액티브한 선거운동이 될 거예요. 예, 이제 각 구의원들도 2번을, 그렇죠. 네. 구청장도 2번을, 광역의원들도 2번을, 그렇죠. 다 이제 2번을 달고 나오는 거죠. 박원순 시장도 2번을 이번에. 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의 경우는 다릅지만은 네. 대도시에서 네. 자기 구청장의 이름을 아는 사람, 네. 거의 특히 없어요. 기초의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기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 이슈를 뭐로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신가요? 이 이슈가 없는 선거인데 지금 특별한 이슈가. 이슈가 생기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제 2년째 되는데 그렇죠. 1년 반 지났죠. 1년은 창조 경제만 있었고 2년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늘에 낙하산하고 무인 항공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군이 대선 개입한 문제,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이 형편없는 국방 태세, 민생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메시지를 정리를 못해요. 네.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전열을 좀 정비하셔가지고.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데 뭐 통합한다고 뭐 무공천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시간 다 까먹고. 몇 달간을 공천 무공천은 그 시간 다 국민이 까먹고. 관심이 없어요. 민생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만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은 정부가 반영 안 하면 그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좀 액티브하게 좀 할 수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죠. 예. 메시지를 잘 잡아서 네. 정리해 나가면 저는 이긴다 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